그럼 지금부터 말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교육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귀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행사 사회를 맡은 옥동초등학교 교사 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영월군청과 영월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와 학생까지 영월 국민 모두가 대표하여 토론자로 모인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이 문화교육 정책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영월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월의 마을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 구성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날리면 우리 교육장님 이렇게 마음이 어떠실까? 조금 더 제 응원을 애정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의 교육의 든든한 나무입니다. 정민승 교육장님의 한영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아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최근에 우리 영월구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 심사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도 아마도 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영월군이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아마도 큰 에너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활동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영월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영월 군청과 힘을 합쳐서 교육청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님 체제가 들어서서요. 그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영월 더 나은 교육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으로 모토로 내걸고 있는 것이 꿈을 키우는 학교, 꿈을 펼치는 마을입니다. 자, 여기서 펼치는 이런 게 나오죠. 정말 제가 교육활동에서 매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영월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혜와 슬기를 배워서 그 다음에 꿈과 끼를 키워서 우리 마을에 마음껏 펼치자고 하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슬로건을 내걸으셨는데 마음껏 펼쳐랍니다. 이미 우리 영월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오늘 이 포럼에는 우리 교육부의 연구사님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원의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제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관심 있는 모든 인사분들께서 어떤 좋은 영감을 얻고 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게 되실 텐데 이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 영월교육이 또 문화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가늠하는데 어떤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 시간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도 영월교육을 위해서 또 문화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제목이 지역사회 연계와 교육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영월 진로체험 업무를 맡은 지가 1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진로체험 맡으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말이 영월이 가장 진로체험 면에서 가장 다른 지역에 비교할 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동안 뭐 1년 동안 못 와보고 있다가 이렇게 오게 돼서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침 또 제가 또 이렇게 발제까지 맡아서 근데 제가 이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1년 동안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이 지역사회 우리 진로교육 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중에 지역사회의 어떤 그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정책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노력한 결과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목차 보시면 진로교육 정책의 개요,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네 번째가 지역사회 연결력 경험적 기반, 다섯 번째 진로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과제 및 시선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내용이 좀 20분 동안 발표 시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그 부서에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보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이제 4가지 관점을 항상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자 입장, 공급자 입장,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 예산 구성에서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이 4가지가 모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4가지 항목을 나눠서 고민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이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뭐 어떤 사회적인 요구, 그 다음에 어떤 국가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요구나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교육부나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교원들의 어떤 전문인력 양성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기반, 법률적 기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법률적 기반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힘든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당연히 이제 예산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를 한번 이 4가지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좀 잘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4가지 요소를 제가 한번 미리 보여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다음 점에 슬라이드 때에는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제가 뭐 이거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진로교육의 어떤 정책이 뭐 4단계, 4단계 뭐 진로교육 도입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 이렇게 4단계를 이루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진로교육 이제 발전기부터 보시면 이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전 단계에서 이제 진로교육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 선택 교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때 성장기 전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제 진로교육에 대해서 아직 필요성이 아직 인식을 하지 필요가 없는 단계였죠. 그래서 이제 크게 노력에 비해서 아직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로교육이 정책화되면서 국가적으로 추진이 많이 됐고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진로교육의 발전기, 성숙기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로교육이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에 진로교육 종합계획, 그러니까 1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도입기가 성장기 단계에서 교과가 편성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진로와 직업을 하는 어떤 선택 교과에 대해서 많이 선택하지 않아서 제대로 활발하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도 진로를 전문적으로 이제 전담 인력이 부족하니까 누가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교육 종합계획 1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이 진로 전담교사에 대한 학교 배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 진학 상담 뭐 표시 과목을 신설한다든가, 그다음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반드시 어떤 배치하기 위한 운영 지침과, 그다음에 뭐 막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이제 배포를 했고, 그다음 진로 교사를 이제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 향상을 계속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11년도부터 계속 그래서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계속 배치가 돼서 현재는 한 11,000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한 5% 이상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마 전문 인력 면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이제 갈증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과가 진로교육 정책과인데요. 거기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진로에 관련된 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관련 정책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2012년도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타격과도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이 항상 만들어지는데 진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목표 성취 기준을 만들어서 이 내용에는 이제 뭐 4개 항목으로 나눠서 8개 지표로 나눠진 어떤 그런 부분을 개발을 했고, 초중등 학교급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학교 유형별, 뭐 일반고라든가 특성화고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보시면 이 당시에는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제부터 들어서면서 굉장히 진로교육을 공약사항으로 막 내세우기 시작해서 국정과정을 이제 담아서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유학기제 내용 다들 아시겠죠. 뭐 시험 위주의 어떤 강의식 이런 거를 벗어나서 학교에서 어떤 뭐 토론, 뭐 체험 위주의 어떤 이런 활동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면서 같이 진로 활동도, 진로 체험 활동이죠. 진로 활동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로 체험 교육, 진로 교육에서 진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계기가 이때 이제 자유학기제가 들어서면서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화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4가지 항목 중에 이제 제도적 기반 마련 말씀드렸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에 이제 공포가 돼서 드디어 이제 법령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교육기본법이라든가 그 이제 속해 있던 법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통 초중등 교육법으로 이제 모든 저희 교육부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과가 유일하게 진로교육법을 따로 제정해서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이제 1차에 이어서 이제 2차 계속 이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수립하고 뭐 쭉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때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진로 체험. 아까 자유학기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교육과정화돼서 보급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진로 체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월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진로 체험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어떤 지역사회 어떤 협의체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 마련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그러면 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로교육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진로교육법에서 이제 진로교육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넘어가고, 특히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진로 수업,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방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진로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 뭐 상담, 제공, 진로 체험, 취업자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진로교육을 이렇게 진로교육 내에서도 지역사회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이제 진로교육법 내용은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앞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뭐 상기시켜 드리면, 진로교육은 자유학기제가 들어오면서부터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 학교 밖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걸.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유학기제가 들어오고 학교 내에서도 진로와 직업이라는 어떤 선택 과목이 굉장히 이제 많은 학교에서 선택되고, 그다음에 교과목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진로 활동 내에서 편성이 돼서
진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당시에 진로교육 정책과에서 이제 진로교육법에 진로 직종 학년제, 학기제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차별화되게 좀 더 이제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진로 체험도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와 좀 별도로 좀 이렇게 모든 학년에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법적으로 마련을 해서 많은 학교에서 진로 집중 학년제와 학기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이루어졌던 모델이고요. 한번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진로교육 기본 계획에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발표했던 그 당시 이제 모델입니다. 모델도 이렇게 진로 활동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학교의 진로 수업과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진로 체험도 한 부분으로 넣어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체험 교육이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 강화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전까지는 계속 체험할 기회가 부족하고 현장에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프로그램이 약간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고자 좀 더 이제 진로 체험을 진로 교육이죠. 이렇게 제 아래 보시면 학교와 지역사회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진로 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제 니즈 어떤 요구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같은 제가 얘기고 그래서 진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로 체험 자원의 체계적 발굴 관리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런 진로 체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 단위의 노력이나 어떤 지원청 단위의 노력으로 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 같이 이제 협업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요런 단계로 진로교육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까지 이제는 대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8년 저는 대학교 진로교육에 대해서 좀 이제 소홀히 했었는데 18년도부터 또 대학의 진로교육과 또 성인 진로교육까지도 같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순간가 되었고, 요거 이제 진로 체험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정책을 좀 더 모아봤는데 앞에 나온 내용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지역 특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교육 마을 공동체 운영이 어떻게 보면 여기 지역사회 연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험 프로그램이 되었다.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지원책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근데 국가에서 진로교육센터를 지정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직능연역이 지금 연구원이 오셨는데 직능연역을 지정을 하고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 진로교육센터를 만들게 하고 지금 이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이제 가장 이제 중심축이 돼서 진로체험 교육이죠.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조직화를 시키고 이걸 기본 축으로 해서 국가와 지역과 민간과 이런 협력체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1번부터 구축을 제시하고 두 번째가 이제 아마 여기 영월에서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좀 이런 협의체가 더 마련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조례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제가 법률적 기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다음에 저기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시도 조례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기반 구축에 관련된 각 추진 체계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현재 지금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222개, 그래서 아마 모든 지자체에 한 개씩 다 설치가 돼서 진로체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유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여기 영월이 이제 아마 지자체 위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 기관 위탁이란 교육청 지경, 지자체 지경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힘들고 교육청 지경 형태가 좀 어떤 지자체 협력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특히 이런 형태로 하는 지역이 한 50개 정도 전국에 돼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어떤 형태별 특징인데
지원청 중심과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이런 진로체험 지원 센터를 이제 지원청 중심이 돼서 사업을 운영해야지 기본적인 좀 모델로서 잘 우수 사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 체험센터 역할은 다들 좀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건 아까 제가 지역 특화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특교가 일몰이 되면서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이제 지역의 어떤 여건과 특성에 맞는 어떤 지역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과 일맥상통하게 어떤 기업이라든가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렇게 저희가 교육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 같은데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워서 내년에 저희가 좀 특교로 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다른 형태로 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인데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진로교육 마을 공동체 운영을 각 시도 지자체별로 교육 마을 공동체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진로교육도 있고 방과후 활동도 있고 단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진로교육 쪽으로 마을 공동체를 교육부에서 좀 많이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진로체험센터가 중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운영체험하고 또 요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21년부터 이제 제가 업무 맡으면서 노력했던 그런 이제 사업 추진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법률적 기반, 진로교육법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여도 법률적 기반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작년에 이제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통과 안 되고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올해 안에는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게 통과되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어떤 안정성 또는 이제 운영의 안정성이 또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제가 할 사업인데 보니까 아까 책자에 교과 연계형 이렇게 교육과정도 만들어 놓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제가 내년에 교육부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각 시도에 각 지자체별로 체험처가 있고 요거를 진로체험 교육 목표, 진로교육 목표 성취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각 시도별로 이제 특성화된 모델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건 내용인데 내년에 제가 이제 사무관님하고 얘기하기에 영월도 여기에 좀 참여시키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좀 많이 좀 책정을 해놨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네 번째로 제도적 기반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로교육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진로교육법 내에서도 2조, 4조, 5조, 17조, 18조에 국가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례, 특히 이제 지자체별로 이 조례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조례를 좀 지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이제 지정이 돼야지 아무래도 센터의 어떤 운영 면에서 또 예산인 지원이라든가 인력의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월에서도 신경을 써서 조례 부분도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작년에 올해 이제 기본 계획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례 재개정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그래서 이 부분 두 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교육 마을 공동체 과제 이건데 한번 중요성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진로교육 마을 공동체가 계속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또 운영 체계, 또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어떤 협력체계가 구축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영어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지역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인력 부분도 다행히 단기 인력, 좀 어떤 센터의 인력이 오랫동안 이제 그 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1년 정도, 뭐 1년 이내로 이제 업무하시고 다른 분을 교체가 되시고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제 하셔서 요런 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제안을 하나 부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도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 제정, 그다음 예산 지원 확대, 뭐 지역 내 교육, 진로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체육 활성화.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더 제안을 해봤는데요. 특히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체제 구축, 협의체 구축, 협력 강화. 영어는 제가 볼 때 이런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실적 강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것인가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도 어떤 교육청이나 뭐 지자체에서 이제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 주민 뭐 공모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고민해보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진로교육 공동체 마을교사 인증제 운영에서 좀 인력 확보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진로교육에 대한 진로교육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동참해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진로 체험 사업도 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20분 동안 좀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현정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그 발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그 지역에 발표를 나가는데 이현정 센터장님은 많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영월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발표를 해달라. 보통은 제가 한 1년에 한 30여 회 전으로는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그냥 하던 걸 늘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월 그 발표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영월이 문화도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지금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도시 지금 지정 신청을 지금 해 있는 상태고, 여기 계신 뭐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문화도시, 그러니까 문화도시 영월과 아이들 교육은 무슨 관계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발표를 쭉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를 PPT로 또 정리를 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연구사님이 워낙 좋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지금 저한테 지금 남은 시간이 2분인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PPT보다는 말씀으로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조금 픽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영월 그러니까 문화도시와 아이들 교육 이 관계, 그러니까 문화교육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또 영월 문화도시에 걸맞는 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이제 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여기 이제 있듯이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부터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학교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학습 자원이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뭐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각종 이 박물관, 문화시설 이런 게 다 학습 자료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지원 분위기가, 아이들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돼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그 학교 교육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역 사회는 학교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가 사실은 그 작은 마을일수록 학교가 그 마을 가운데 또 버티고 얼마나 버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질이 달라지는 거고, 일반적인 도시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기농 기촌을 생각을 하면 내가 저 기농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 교육이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먼저 하는 거죠. 당연히 저 학교와 지역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그 굉장히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34쪽, 35쪽에 이제 제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관계를 서로가 수요를 하는데, 원하는데, 그럼 이것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그 고리가 뭐냐? 저는 체험활동 혹은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체험활동이나 체험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이 사실은 일방적인 어떤 그 지식 전달, 입시 위주 교육으로부터 어떻게 탈피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그 김대중 정부 그 이전부터라도 계속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이 어떤 지식 주입식 교육, 이거를 좀 탈피해야 우리가 미래 지식 기반 사회로 간다, 지능 기반 사회로 간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다 파악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방과후 학교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상관없지만 학교에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들이 와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뭘 했습니까? 방과후는 물론이거니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 교육과정의 서너 시간은 일주일에, 서너 시간은 너희가 체험활동을 해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학습을 해봐. 그래서 외부의 우수한 자원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틀을, 구멍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저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아예 저 한 학기를 통째로 자유학기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기 모든 아이들이 그 학년에는 저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는 어떤 교육을 해봐. 이렇게 정책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혁신교육이죠.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마을교육을 왜 강조합니까?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학교가 산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지식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강조한 겁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다 그런 맥락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미래 인재 양성, 여기에 지금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그죠? 그래서 꿈을 강조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미래라는 게 과거의 지식을 냅다 판다고 해서 이제 미래 역량이 갖춰지는 건 아닌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미래 교육의 인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제가 35쪽, 36쪽 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체험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 봐도 그 30몇 쪽이요? 7쪽을 보셔요. 7쪽을 보시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활동 기본법이 있고 진흥법이 있고, 청소년 활동의 핵심 규정을 정리를 한 게 청소년 활동 진흥법인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험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연구사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체험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체험활동을 제가 어떻게 강조를 했냐 하면, 그냥 만들기 작업, 이게 체험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네. 36쪽 중간에 보시면, ELT 학습이론, 그러니까 경험학습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 뒤의 이래로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아이들이 지식이라는 게 어떤 활자화된 지식으로만 아이들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청소년, 그러니까 지역사회 입장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강조하지만 학교에서도 체험활동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우리 연구사님 말씀하신 진로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로교육에서 진로체험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진로체험활동이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체험 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체험 학습인 거죠. 그 러닝이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체험 활동을 어떻게 시킬까? 아까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이렇게 역대 정부 정책이, 교육 정책이 그 지역 사회하고 학교가 이게 연결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그럼 지역 사회에서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저는 하나의 실마리가 43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3쪽에 이제 브래펜 플래너의 그 인간 발달 생태계 보면이 제가 자세한 어떤 설명이야 필요 없겠지만 일단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생태계의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월에서 진짜 이거죠. 영월에서 우리는 우리 영월에 있는 아이들한테 얼마만큼의 폭넓은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사실은 우리가 늘상 저는 해야 되고, 영월이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이 그는 학교 입장에서는 생태계 확장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 지역 입장에서는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문화도 완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브래펜 플래너의 그 생태계 모형의 모형이 우리한테 이게 주는 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쭉 넘겨서 47쪽을 가보셔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제가 이제 그 다른 연구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역에서 진로 체험 학습 생태계, 활동 생태계, 학습 생태계가 갖춰지려면 이를테면 학습 교육 그러니까 전문성, 통합성, 지속성, 그 다음에 생태계, 지도 역량, 실행 지원 체계,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 이 네 가지가 3 곱하기 3, 그 9가지 영역에서 하나하나의 요소가 사실은 파악이 되고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태계의 역량이 좌우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 이현정 센터장님이 지금 한 5년 되셨나요? 여기서? 7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계셨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아니 7년이나 됐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이게 우리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영월이 조금 나아요. 제가 이렇게 지역들을 다녀보면. 그러나 아니 이게 진로 체험이 아까 우리 연구사님 얘기하셨듯이 학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있어 난리를 폈는데 왜 이 진로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 펑크가 펑펑펑 나 있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사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전문 인력 체험처 발굴 허브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를 물어보자 이거죠. 그래야 사실은 생태계가 굴러가는 겁니다.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는 진로 체험 생태계가 작동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러냐, 영월이 그렇게 묻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48쪽부터인데요. 영월 군 조례를 한번, 제가 이제 그 앞에 그 47쪽에 9가지 항목 중에서 8번째 항목, 그러니까 조례, 정책 의지 중에서도 조례만 한번 좀 제가 왜냐하면 그 자료 접근도 쉽고, 그 다음 조례가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조례를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우선 보니까 청소년 관련 조례가 9건, 그 다음 학교 지원 관련 조례가 4건, 그래서 13건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49쪽에 보면 청소년이나 학교 지원과 학교 교육과 관련이 있는 영월군 조례가 제가 얼핏 봐도 농촌체험관광, 다문화가족, 도시재생, 식생활교육, 어린이 안전조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조례들은 그 구체적으로 이게 학교나 어린이, 청소년 이런 이제 규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조례들이고,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학교 교육이나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련이 된다고 생각되는 조례들은 4H, 마을 공동체, 살기 좋은 마을, 사회적 경제, 문화도시, 문화예술 육성, 사립 유치원, 생활문화지원 쭉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까지 쭉 있는데, 또 이거 제가 연결을 안 했지만 장애인 문제들, 여성이나 양성평등 문제들, 녹색이나 환경 문제들 쭉 생각을 하면 그 전체 그 조례가 몇 개였죠? 419건 중에서 한 100건 가까이는 좀 안 되려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 학교 교육과 관련된 조례인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조례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파악이 됐는데, 문제는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관련 기관에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문구입니까?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그러면 진로교육센터가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그 영월시의 그 식생활 그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영월 관내에 식생활 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식생활뿐만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4H,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다 말하자면 그 아이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부심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왜냐? 다들 각자 자리에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 식생활 교육이 중요해, 환경 교육이 중요해, 아니 농촌 교육도 중요해, 뭐 여러 가지로 해놓는데 그거를 다 각 부서마다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자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걸 모으고 뭔가 역할을,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랜스폼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플랫폼이고 생태계의 어떤 구심점이고, 그게 저는 이 진로체험센터가 전국에 220개가 흩어져서 사실은 지향해야 될 바가 그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영월의 진로체험지원센터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제가 지었지만 이름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지원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육이 범위가 큽니까? 학습이 범위가 큽니까? 질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집합.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교집합도 있지만 학습의 영역, 아이들이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지 스스로 자습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학습을 하지 않지만 교육에서 뭔가 더 배려하는 어떤 또 영역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체험활동, 체험학습과 일반 지식교육과 똑같은 원리로 그 구조가 이렇게 저는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는 체험학습, 체험활동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것을 진로체험에서는 진로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또 이게 수용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패러그램만 같이 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51쪽 보시죠. 51쪽 그 첫 번째 패러그램에서 구심력으로서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심력으로서 진로 체험 생태계 플랫폼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청소년 진로제도 역량을 성장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학교 안팎의 학습 자원에 대한 정보를 발굴하고 동시에 이들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조례 및 교육경비 조례의 정신을 살리는 동시에 영월군의 각종 조례의 청소년 연계성을 프로그램으로 조율, 실체화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를 학교 행정의 방식으로,
그리고 학교 교육을 지역 행정의 방식으로 통역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 또한 지역 주민의 학습 콘텐츠 개발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 혹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자산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깊게 이해하고, 관내 문화예술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도 진로 체험 활동이 어떻게 파도를 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구심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의 역할이고 진로 체험 이 센터의 역할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월 문화도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생태계 고민들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머지않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또 영월에서 훨씬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월군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교육 정책 포럼이라고 이렇게 써붙였죠. 지금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걸어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 지자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죠? 정대군 과장님을 시작으로 토론을 열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마을 교육 공동체 어떤 의미일까요? 문화관광체육과 정대곤입니다. 사실 제가 토론 자료를 내고 했지만 준비가 좀 충분하지 않은 데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의회 정례 현수님 각각의 말도 봤는데요. 제가 오전에 약간 짬을 내서 좀 메모한 거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 저희는 X세대입니다. X세대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 교육은 주입식 또는 성과, 학업지상주의 그런 학교 교육이었으면 그게 사실은 장단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초일류 국가로 올라갔는데 이바지한 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단편적인 인재가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살고 있는 지역에 애착이 있는지 소위 이제 알파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알파 세대들이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가지고 있는지 항상 그게 저도 참 의문을 가졌고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학습 역량을 키워서 거다한 창의력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성세대들이 특히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평생 학습 사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 교환된 의견이 현실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X세대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참 좋죠.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 또한 아이들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으로 녹아드는 교육,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역의 삶 속에서 성장해 나갈 때 지역과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지자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에서 빠질 수 없죠. 지자체와 더불어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는 큰 축이 있습니다. 영월 교육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교육지원청이죠. 마을 교육 공동체도 그 중심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영월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가 피부에 와 닿는 상황입니다.
엄연욱 교육과장님, 지금 현재 영월의 인구 감소와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여기 마을교육, 영월의 마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죄송스럽고 오늘 이렇게 되게 엄중한 자리인 줄 모르고 좀 약간은 좀 가벼운 마음을 가졌던 거 반성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2021, 요거 때문에 이제 제가 자료를 몇 개 찾다 보니까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월은 인구 가속이 지역 비율 43.6%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인구 소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영월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93명입니다. 지금 영월은 인구가 하루에 0.3명씩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가장 큰 영월 중학교가 전교생이 500명 가량인데 한 학년이 약 9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쯤에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많은 학교들은 소멸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영월 지역의 많은 학교들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고 저희가 통합이라든가 폐교라든가 이런 말을 들은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교육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적다는데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작지만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잘 성장시켜서 다른 곳이 아닌 이 영월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잇는 그런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영월 교육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글에는 이제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도 썼었고 여러 가지 썼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마을 교육을 2018년부터 그 행복교육지구 지금 이제 더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피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또는 지역의 자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발전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소멸, 사실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죠. 마을이 살고 존속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기에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을의 존속과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지금 지자체와 교육의 협력으로 현재도 그렇고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노력을. 정대곤 과장님, 네,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자체에서 마을 교육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점 사업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가 문화도시 분과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를 하면서 많은 주민과 많은 연계 사업을 하고 있고 또는 뭐 지역의 학생들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프로그램으로 문화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담보학교, 요거는 이제 시민 강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메이커 영월이라고 해서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화매개자, 요거는 오늘 주제와도 맞는 것 같은데 문화매개자 양성 과정 우리마을 문화관장을 하고 있고, 군정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2개 공사리 박물관이 있는데 공사리 박물관을 활용해서 학교 교육과 연계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군의 최대 자원인 박물관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자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돼야 박물관과 어떤 우리 학생들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저희가 핫하게 하고 있는 게 작은 학교 신학 만들기 사업을 신촌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군에서 한 2개국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할 다양한 사업 포함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요. 그 안에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느껴집니다. 말씀해 주신 사업 중에서 박물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부에서 놀러 오는 영월의 자랑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부터 녹아들고 체험하는 그런 박물관을 위한 그런 과정 연계된 교육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박물관 영월이라는 것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세요. 고명진 관장님, 예. 마을교육 공동체의 중심축인 우리 박물관을 대표해서 학교 교육과 이 박물관을 연계해서 운영해 오신 그 소감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박물관은 그 여천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한 박물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볼 수가 있죠.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도 그 박물관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이 박물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주는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과거의 박물관은 고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다르죠. 학교 교육 과정에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 그리고 중요한 영월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그 진로체험을 위한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박물관을 그냥 단순하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조명행 그 영월박물관협회 회장님 나와 계신데 정말 일선에 나서서 박물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20대 윤석열 정부까지 학교교육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것은 이러한 중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거버넌스 단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김승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와닿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청소년 교육, 학교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면서도 얻은 결론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협업의 개념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가 우리 군과 교육청과 그 지역의 문화 관련 그 콘텐츠를 함께 해나갈 때 이게 올곧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자리한 구석구석에 소중한 자원들이 많죠. 이것을 교육과 연결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그런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깐 느슨하게 또 여러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서기태 교육연구사님, 네, 갑작스러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그 협력, 이것은 학교 교육 발전에 상당한 연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강조되고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셔야지만 될 텐데 그 중요성, 상관관계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이제 미래의 교육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일단 지역사회를 키워드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아까 박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교육이 국영수 위주의 입시 중심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광식 중심이었는데
자유학제 도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마 25년부터 전면 도입되고, 거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교육의 미래 교육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동 중심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이런 과정 중심의 이제 수업 방식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어떤 그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모든 관계자분들이 협력하고 생생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결과가 나타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 교육이죠. 학교 밖을 넘나들어서 마을이 전체 함께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함께 배우는 교육.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이 발걸음이 미래 교육 앞서 나가는 그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월은 풍부한 마을 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앞서 다른 토론자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민옥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저희가 호소하는 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를 해보면 같은 그런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보다 우리 영월 지역에서 그 마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 저희 장학사님이 오셨거든요. 네.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점,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좀 더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올해 3월 1일부터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이제 그 행복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먼저 학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학교가 좀 많이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마을이 학교로 들어와야 되고 학교가 마을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가 물리적으로든 아니면은 의식적으로든 학교가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나 지역의 마을 활동가분들을 만나면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이 과거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하던, 학교가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아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영월에 잠깐 근무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지역사회는 학교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리고 지금 한 2년 반 만에 영월로 다시 왔더니 그때보다는 많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교육청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학교 안에서의 아직까지 인식의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하고 개방적으로 마을과 활동할 그런 연계 노력이 더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월에서 다양한 교육적 고민을 체감함은 물론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이시죠. 영월의 귀촌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 영월 학부모 연합회 황명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회장님께서는 학부모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님 입장에서 영월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제언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여기 영월에 온 지 이제 만 6년 됐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야, 자연환경 참 좋다. 그리고 학교 뭐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런 위기감을 사실은 먼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 영월이 주는 그 천혜의 자연 환경,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또한 이 자연 속에서 커가다 보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지에서 이렇게 전학을 오는 아이들 중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던 아이들도 이곳에서 적응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영월이 줄 수 있는, 영월의 교육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죠. 우리 영월은요, 아시다시피 동서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제천에 가까이 붙어 있는 쪽, 그리고 영월 중심에 있는 그 읍내권은 그나마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요,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사실 이 교통의 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3번 버스가 운행이 되어지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데, 이 군청에서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그 택시 쿠폰이 이렇게 교통약자들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해서 특히 이렇게 어떤 버스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영월 같은 경우는 또 안전이 참 잘 돼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듀버스가 아이들 집까지 또 학교까지 운행하고 있어서 그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의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리적 여건과 작은 학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 교육의 주체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걸 실현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 초, 중 등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초등 이상걸 선생님, 블로그를 보면 상당히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하시는 우리 초등 영월 선생님이신데요. 마치 그 마을 교육에서 학교 교육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성을 해답을 찾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표적인 사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여기에 적었지만 고향이 강원도 정선 사북입니다. 그래서 폐광촌에서 자랐고 거기서 선생님 생활을 하다가 영월로 왔는데요. 이 지역도 같은 폐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라기보다는 후배들 같은 느낌이 더 들고요. 이 아이들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폐광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랬지만 이 지역이 석회석, 그리고 석탄, 그리고 중석 다 자원들을 빼갔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의 도시, 소멸의 도시, 자꾸 이런 이미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선생님이 매니저가 되어서 채워줘야겠다. 인물로 또는 문화로 채워주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단에 가서 여기 능말 도깨비라고 장릉을 지키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한 학기 또는 1년 프로젝트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육청에도 물론 마을 강사 선생님도 있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을로 나갔을 때는 인력이 있지만 그 마을 강사 분들에게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큰 단체에 가서 부탁을 드렸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저희 4학년 교육과정 내용 사회과에 보면 우리 지역의 먹거리, 인물, 유적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혼자 했었다면 어려웠을 일들을 문화도시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또 도와주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 진로체험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고면진 관장님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분교 아이들에게 드론 교육, 또 미디어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저는 이 활동들을 해오면서 사실은 그냥 제가 선생님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이 지역 아이들에게 좀 많은 어른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제가 정선 사북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그랬거든요. 저희 세계의 사장 아니면 안 된다. 정선 사북은 배추밭 사장, 모텔 사장, 또는 이제 그 빌려주는 전담부 사장, 이 세 개 중에 하나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지역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영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영월에서 어떤 아이들을 키워낼 것인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93명 이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저희 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많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봐요. 아주 수만 명까지 필요 없고요. 이 지역에 아주 필수적으로 유지하시는 그 분들께서 연결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드려요. 여기 바로 옆에 계신 관장님 같은 경우도 기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박물관 관장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이제 식사도 하고 알아보면서 이런 것들, 또 조명현 관장님께서도 외교부 출신이세요. 예, 그런 이제 저희가 외교부에 계셨던 분들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얘들아 박물관 가서 구경만 하지 말고 그런 직업적인 것도 항상 여쭤봐라. 예,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오늘 이 포럼이 조금 더 초연결성, 예, 확대된 그런 거버넌스 플랫폼이 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상학 선생님,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발이 넓은 교사예요. 네네.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계 쪽에도 인맥이 있지 않으실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인맥을 구성하고 계신 대표적인 선생님이신데요. 교사인데 이 발이 넓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연결된 인맥은 아닐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일일이 뛰어다니시면서 그렇게 직접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좋은 지원을 받은 계기도 있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 영어를 왔을 때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교육과정은 여기를 통해서 다 정보를 얻고 지원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영월에 지금도 문화도시 지원센터도 있고 진로체험 지원센터도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밖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왜 안 움직이냐라고 하시지만 학교 안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해라라고 하면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제 철면피기 때문에 어차피 얼굴 팔린 거 네, 이미 다 아시니까 찾아가도 그냥 이해하고 해주시는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관장님들이나 또는 재단이나 뭐 문화도시 지원센터나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모두 자기 일처럼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영화를 온 지 이제 7년이거든요. 처음부터 발이 넓었던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계속 연결을 또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면 이런 행사 오면 또 연결을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 소개시켜주시고, 그래서 점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이분들께 교육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좀 이제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가 되려면 일단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물론 일적으로도 만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 지원센터에서나 이런 데서 좀 체계적인 그런 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교육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 저의 인간적인 면을 조금 더 개발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영월의 그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직접 뛰면서 연결해서 가고 계시는데, 우리 아까 발제해 주신 분 중에서 우리 김성범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실지 몰라서 지금 다시 소환하고 싶습니다. 물리학 이론이 나왔어요. 물리학 이론. 원심력, 구심력. 박사님, 지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영월에서의 원심력은 뭐고 구심력은 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취지도 이제 아까 그 일정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영월이 굉장히 그런 다양한 여건 환경 구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가 굉장히 많다. 지금 박물관 이야기 여기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영월에 박물관이 많다 그래서 네이버 찾아보니까 한 8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20몇 개가 박물관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자원인 건데,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울 수 있냐, 이 말이겠죠. 과연 그 이제 오죽했으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구슬을 깨우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 아이들은 정말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영월에 있는 반대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정말 유사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구슬을 꿰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총괄하는 어떤 구심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볼 때 뭐 분위기를 보아하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그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이게 체험지원센터가 두 축으로 돼서 뭔가 이 구심력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요 포인트 기억하면서 다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 교육과정을 녹아낸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시죠. 초등계 이상걸 선생님 계시면 중등계 이분을 모르면 간촌입니다. 자, 전봉수 영월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는 영월고등학교 전봉수라고 합니다. 네, 전봉수 선생님, 이 학교 교육과정을 마을 교육과정에 담아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라는 거고 끄집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걸 끌어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학교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조금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많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능력들을 키워낼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어디 있느냐. 학교 선생님들은 인정합니다. 자기 전공밖에 모릅니다. 근데 외부적 자원을 보면 그러한 자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지만 그 이외의 어떠한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학교 이외의 어떤 자원들이 충분히 학교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끌어지고 또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마을 교육 과정이 학교 교육 과정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필요한 교육을 마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계신데요. 그 사례가 좀 지나칠 만큼 엄청납니다. 책자에 한번 보시면은 무슨 이렇게 다도 수업서부터 생태 환경 교육, 생태 탐사, 연극, 뮤지컬, 융합 수업, 마을 벽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 초중등 선생님들 계세요. 그죠? 자, 제가 말 많이 안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다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네, 이거 오픈 현실이에요. 선생님, 전보수 선생님, 이 정도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하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옆에 계신 이상걸 선생님께서는 찾으러 다닌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국어라고 다니고 찾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러고, 제가 이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마을 이장님이라도 찾아뵈야 되는 거고 사무장님이라도 연결해야 되는 거고 문을 계속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자원에서 보기에는 학교가 문이 참 높은데 또 학교 안에서 본다면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고, 이러한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요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 노하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노하우는 교사 개인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는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사업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올해도 사업을 갖다가 손을 대가지고 키보드에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각오를 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또 탄소 중립 직원 사업 나오면 그것도 해봐야 되겠다. 생태교육 해야 되니까요. 또 그 다음에 예술드림 거점학교 사업은 계속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 학교 오기 전에도 지난 학교에서도 해왔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열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해내기에는 혼자서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금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저의 또는 선생님의 또는 기관의 열정이고 노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요. 이렇게 인간관계 힘들고 이렇게 조금 낯가리고 소심한 저 같은 교사는 어디 가서 어떻게 마을에 좋은 자원을 제가 스스로 발굴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을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과정에 녹아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조직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제도적 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월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런 열정에 넘쳐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 저렇게 앉아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 우리 김경희 센터장님이세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월에 한 3년 됐거든요. 연결성이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인구 분과부터 시작해서 홍보, 마케팅 분과까지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저분은. 그래서 영월 문화도시지원센터와 같은 이러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에게는. 말만 하면 제가 급하게 전화하면요. 잠깐 있어봐. 전화 끊고 다시 연결해 줍니다.
찾아주시거든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할 때 이런 자원을 빨리빨리 찾아주시는 분이 저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현정 센터장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현정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자원을 늘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사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그걸 갖다가 서포트 해주시는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월의 진로교육 또는 직업교육 그 다음에 향후의 미래교육은 밝지 않나 영월의 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뛰고 고민하시는 선생님의 열정과 마음을 본받고 싶은데 사실 같은 얘기지만 저 아직까지 센터장님하고 대회합니다. 잘 밥도 못 먹고요. 좀 낯설어요. 어려운 도움 받으려면 괜히 두근두근대고 힘든데 이러한 그냥 보통의 교사라도 원하는 게 있다면 찾아내고 얻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어서 우리 교육의 핵심 주체죠. 영월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자, 우리 드디어 여기 자리한 엄석현 학생의 시간입니다. 제가 드디어 우리 학생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얘기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가 더 좋아요. 지금 이제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3년이면은 벌써 초등, 중등, 고등, 이미 이제 다 끝났는데 그간의 학교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 저는 영월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영월에서 살고 있는 영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엄석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진로 교육에 있어서는 체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월군의 도움을 받아서 한 체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도시재생 이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3학년 때 영월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고 세운 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지에 견학을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도시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도 살펴보고 아니면 이제 지역의 특색을 부각해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지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좀 더 그 지역의 특색을 부각한 지역화랑 이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에 좀 관심이 생겨서 여기 계신 영월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제가 영월 청소년 문화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남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운이 좋아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월 청소년들 대부분 이제 기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도 좀 좁아지게 된 것 같아서 영월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형 체험 진로교육 아니면 이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신다면 영월 청소년들이 좀 더 열심히 진로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엄석현 학생이 어찌 보면 겸손하죠. 이제 본인은 운이 좋아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고 또 진로도 명확하게 정해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대표로 앉아 있지만 과연 우리 영월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대다수가 엄석현 학생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월에서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고민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고 해결 방안도 모색을 해주신 엄석현 학생이 있기에 영월 교육이 앞으로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영월만의 이야기를 우선 했는데 저희 안에만 갇히면 안 되죠. 다른 곳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굉장히 보고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이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를 말씀해 주실 우리 지금 여기 서울시 관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박태진 센터장님이 자리하고 계세요. 그죠? 마을과 학교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교육 활성화를 지금 이미 이루고 계세요. 진로체험지원센터계 이제 탑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선두주자이신데요. 운영 사례 자랑해 주세요. 네, 탑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행사장 오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관악구 문화도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포럼에 참여했다는 거 알면 저 욕할 것 같아서. 근데 그만큼 영월에 대한 애정이 이번에 한 해 동안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많이 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먼 길로 그냥 마다않지 않고 와서 얘기할 수 있겠다. 다만 센터 이름만 빼주셨으면 구청장님이 뭘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선진지 사례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쩜 좀 같은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관악구는 서울에서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들이 유출되는 도시입니다. 이유인즉슨 중학교 때까지는 잘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기 때 진학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이사를 많이 하십니다. 이유인즉슨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강남과 목동으로 많이 유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서도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살고 싶은 마음, 아이들이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마음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을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진로교육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 교육과정과 2025 교육과정에 빗댔을 때 우리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초중고 교사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 학부모, 청년, 마을 교육단체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들을 많이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접근 자체를 세계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로검사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결과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진로검사 이후에 아이들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전문 교육 과정들을 배우셔서 MBTI부터 뭐 성격검사 뭐 다듬기는 이런 것들을 성장 중심의 교육들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 과정들을 오려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하는 신산업과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6개 중학교가 있는데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하는 하나의 마을 교육 과정을 현재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애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선택적 과정으로서 체인지메이커라는 교육과정 교육도 저희 자체적 콘텐츠로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센터가 진로센터가 체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만들어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관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컨텐츠 관점 안에서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청년들, 청년문화 단체들이 결합돼서 학교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성장, 지속가능한 컨텐츠로서 남아내고 발전되는 부분으로 아이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리 엄석현 학생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 야, 서울이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구나. 지금 어찌 보면 영월과 같은 서울의 영월이에요, 관악이. 근데 영월도 마찬가지죠. 영월에 귀촌하시거나 영월을 좋게 보시는 이미지 중에서는 영월에 아이 키우기 좋고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물 맑고 공기 맑고 사람 좋은 데서 이렇게 이쁘게 자라다가 언제 떠납니까? 진로를 정할 때쯤 대도시나 서울로 이사를 나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단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어떤 초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 고등의 어떤 전체적인 진로를 아우르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가 탄탄하게 지금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그 서울의 영월, 관악구에서 너무한가요? 우리 영월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게 센터장님만의 열정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뭐 서울의 영월 불려도 되고요. 서울의 전라도라고 불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저희만의 열정은 아니고 일단은
약간의 영월과의 다른 점을 얘기한다면 영월은 교육청 위탁이지만 저는 지자체 위탁입니다. 약간의 운영의 자율성이 좀 더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위탁했을 때는 센터를 바라보는 건 여긴 학교야 교육이야 이렇게 바라보지만 지자체 위탁센터를 바라봤을 때는 여긴 마을센터다 같이 협력해야지라는 시각적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을 현장에서도 관악구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더 많이 잘 참여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영월진로센터의 마인드가 인구 소멸 도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이미 끝난 게 아니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센터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들이 교육을 발전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위탁으로서의 교육 거버넌스의 역할, 그리고 마을 문화도시가 지역의 다양한 분들과의 컨텐츠를 창출한다면 그 컨텐츠가 마을센터로서 학교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 중추적인 역할들을 좀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미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가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네.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우리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이제 역량과 거기에 다 달려서 맡기면 되는 게 지자체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지자체 위탁으로 전환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좀 불편하게 좀 보겠지만 이건 또 다른 관점의 좀 더 자율성과 성장을 위한 단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서울은 지자체 위탁들이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교육청 1, 그 다음에 구청 1 해서 대응 투자로 지자체한테 자율권 있게 운영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성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 위탁과 지자체 위탁의 차이점이 지금 사실은 진로체험센터에 뭐 이게 어디 소속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 교육을 중심으로 그거 정보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로 왔어요. 마을이라는 단어를 네, 맞습니다. 네네.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 네. 토론이니까 예.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아니 우리 주민들도 받은 걸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쫓기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네. 네. 그러면 그 교육청 위탁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청을 구성하고 있는 업무로서의 장학사님들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우리 박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저는 교육청 위탁이나 지자체 위탁이나 어느 것도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에 바탕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 박혜진 센터장님께서 제기하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끼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센터들이 자유학기제 그 관념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요러요러한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를 위주로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교의 요구가 줄어들었어요. 학교가 가급적이면 이제 강산을 파견해달라. 체험활동 나가기 좀 어려운 건 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말 활성화된 센터의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학교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진로센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 자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또 학교 학부모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이게 메뉴를 구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시기가 지나도 학교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요구가 들어와도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의 요구에만 네가 부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교육청 관점이고 지자체는 다양한 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든 지자체든 그러니까 센터 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 목록을 가지고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상담 체계도 가지고 프로그램 목록도 활성화될 때
학교가 무슨 요구를 하든지 이게 그때그때 이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이 되더라. 그거를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형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칫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지금 현재 진로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진로교육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협소한 의미의 진로교육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서 구축하고 싶은 교육 거버넌스는 마을의 모든 자원, 마을에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삶 자체가 전체가 진로죠. 그래서 좀 폭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진로교육과 마을교육을 이렇게 혼재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 전체에 어떤 너 무슨 직업이 좋아 이런 진로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변화된 삶에서 어떤 것을 보고 아이들이 본인의 적성과 또는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융통성 이런 것을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자원이고 모든 것이 체험이 될 수 있고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제가 이제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존속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명쾌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결정 내서 당장 이룰 거는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그 영월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정책사업 및 분과활동 공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안성대 PM이와 우리 문화도시 AP님도 와 계시고 센터장님, 지도자 분장님 또 학교 관계자들 감사드리고요. 그 영월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희가 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데 분과가 10개가 있는데 전부 다 거버넌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거버넌스 중요하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이룰 수 있고 그 거버넌스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버넌스 조직 중에 저는 가장 기본 축이 학교, 마을, 그다음에 지자체 교육청 포함해서 그 기본 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 그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정책 지원 조직도 있어야 되니까 마을교육 공동체 추진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각각 조직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협의와 협치 중요합니다. 사람 셋만 모여도 의견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도시 거버넌스하고 정책 분과위원회를 보면 그게 다 문화도시를 가는 과정이고 그 민주화라고 하겠지만 그 협의하고 협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는데 4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마을 강사가 있어도 거점이 없으면 어디서도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군 사정을 현황을 보면 가장 거점으로서 일단은 박물관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마을 박물관, 지역아동센터 또는 각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시설이 있고 일단 거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을 강사 아무리 거점이 있고 해도 마을 강사가 없으면 마을 교육 공동체에는 잘 나갈 수 없고요. 마을 강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마을 강사분을 양성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있어도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마을 교육 공동체가 단발성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게 판단하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죠. 열정이고 관심이죠.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거 선생님, 정권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뭐 진로체험센터나 문화도시 지원센터 같은 열정이 있어야지 마을 교육 공동체 잘 이루어지도록 생각합니다.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의지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진로 하면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마을교육의 중심에서 지금 이끌어 왔었고 하지만 어떤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줄 행재정적 지원과 어떠한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는데 저희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자가 아니라
진로 지역 체험센터가 거점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거버넌스로 그것이 거점이 되든 그러한 중간 조직의 필요함을 모색하기 위한 이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토론의 여정이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 앞서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궁금하신 어떤 특별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지목해 주시면 우리 토론자 또는 발제자 분께서 직접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네, 답을 적답하게 해주실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문외한이라 사실 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문외한이어서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기보단 조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교육, 마을교육, 뭐 체험교육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니즈 그걸 끌고 갈 영어의 선생님들이나 어떤 체험지원센터나 이런 어떤 조직들 거기에는 딱 사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플랫폼이 된다면 사람과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컨텐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거냐. 거기에 이제 사람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컨텐츠가 아까 김승호 박사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왜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생산해내고 그 플랫폼에 담을 거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의 말씀은 선생님들로서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웃었던 게 뭐냐면 요 앉아계신 선생님은 그 이상한 선생님이나 조몽 선생님처럼 할 자신 없다. 근데 그 체계화가 되면 반대로 그 컨텐츠들을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마을 선생님들이든 누구든지 갖다가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플랫폼이라고 하시고 사람만 갖다 넣으면 뭐하냐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음 기회나 언제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만들고 애들한테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구축해야 될 교육 거버넌스는 그 안에 어떤 사람만 배치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아까 우리 초등 선생님께서 저 정도의 열정과 그렇게 인간관계 못 맺어요 하면은 못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어느 누가 담당자를 하더라도 또는 저희가 교사가 바뀌고 새로운 분이 오셔도 원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자원을 마련된 콘텐츠를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산하고 다시 개발하고 다시 재점검하면서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긴 여정이 지났는데요. 우리 처음에 발제해주신 우리 두 분께서 영월 교육에서 이미 그래도 희망을 보셨다고 해주셨어요. 명확한 어떤 방안과 명쾌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과정에서 느끼신 마지막 소감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기태 교육연구사님,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이런 깊은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책자를 보니까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학교와 뭐 소통 공감으로 지역문화, 학교 교육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나 토론, 요 슬로건이 굉장히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주의 깊게 와닿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과거에 어떤 일방적으로 이제 교육부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요즘은 한계를 느끼고 이제 많은 참여 주체들 중심의 교육 정책을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이런 자리처럼 지역사회에서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뭐 고민하고 결국은 이제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 기관 운영 방식을 해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상 깊었고 아무쪼록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만드셔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협력적 어떤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월이 우리나라 중심에 있잖아요. 위치상. 네,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월에서 추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그 실험들, 테스트 사안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연병 센터장님이 그 얘기까지는 안 하셔서 이렇게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좀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포럼이 있다는 얘기를 했으면 제가 훨씬 더 좀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뜨거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 두 분하고 우리 토론자가 여러 분 나오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박물관협회하고 진로체험 지원센터하고 체육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포럼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제도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협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영월에 온 지 지금 1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영월의 문제는 문화교육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미 10몇 년 전서부터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그 문제를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영월에 해당하는 문제이면서도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전 지자체가 인구 소멸과 살아가는 방법, 그 주민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공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낀 것은 지금 질문을 하다 보니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좀 설명이 지금 필요한데 이게 지역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제지 여기에 어떤 지역만의 특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전서부터 도시 학생을 지방에 유학시키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여러 장학사들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랬는데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지, 왜냐하면은 어떤 장학사께서는 가능합니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가능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그걸 하려면은 부모가 영월 또는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은 여기 교육 관계 부서에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과연 현행 제도, 법 제도 하에서 도시 학생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유학이라는 형태로 올 수 있는가? 그걸 아무리 지금 해도 그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군청의 군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장학사 밑에 계신 또 교육 관계자는
도시 학생 데려오면은 지방 학생하고 싸운다. 그래서 거치 아파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도가 불비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의 있는 그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과장님. 네, 관장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구 유입과 그다음에 마을의 성장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관련해서는 우리 두 과장님께 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될까요? 근데 이 자리에서 네.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죠. 그죠?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옳은 말씀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실천적 방법,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될 각 부서나 우리 진로체험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 군 아니면은 각 체험 기관들이 다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실천적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좋은 말이 더 이상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정책 포럼 자리는요,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고구마 먹고 고구마 드시고 사이다 안 들인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만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시작을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다음 자리에서는 우리 정책, 마을 교육 정책의 변화와 함께 성공 사례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또 모시고 싶습니다. 먼 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끝나면 서운하죠. 우리 한번 진짜로 돌아가시다가 이렇게 막혀서 가슴 치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크게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마을 교육과 성장하는 영월 교육하고 크게 외치면 마을 교육 공동체 외치면 파이팅, 우리 한국 사람도 파이팅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함께 성장하는 영월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 파이팅! 소리가 작습니다. 마을 교육